말씀 주십시오. 예. 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체부 장관님,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동구 대왕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시죠? 예, 울산 울주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예, 그래서 두 빵점. 군데가 같이 그렇게 보통 네, 동시에 우선은 뜨는 울산은 간절곶입니다. 예, 걸로. 알겠습니다. 둘이서 저 바깥에 가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네, 대통령님 자동차의 고향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품고 있는 양정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내일을 그리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차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계 스팟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때 그 공장을 품고 있는 마을은 왜 지방 소멸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50년 정도 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뜬 눈으로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주민들이 주민 자구 노력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 특화 마을 양정 자동차 마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 사항 중에 5국 3특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업, 매칭의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중앙부처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로봇계 스팟이 골목을 방범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주민의 일상을 돕는 대한민국 1호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밌는데요? 예, 이곳은 규제 샌드 지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민간 협력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하겠대요? 이제 저희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셋째 줄에 있는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앞자리하고 뒷자리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 앞줄 먼저 시키죠. 네, 그럼, 하세요. 네. 아니 뭐 그다음에 다 바로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참석자 여러분.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꽃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대통령께서 주신 그런 꽃이고요. 사실 꽃다발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초딩 딸이 있습니다. 딸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꽃다발을 만든 것이 있어서 저만 꽃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그래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전에 울산으로 온 울산 이주민입니다. 서울에서 숲 산림 생태학을 박사를 받고 그리고 국가환경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울산 남자를 만나서 울산으로 10년 전에 왔고요.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은 10년 전부터 산촌 주민, 산주분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까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시죠. 제가 다른 분들 말씀 0.9 기회를 뺏을까봐 네,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생태 자원 그리고 영남 알프스와 같은 생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저희 울산 말고도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거기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조업에서 일하는 남자분들, 청년 말고는 퇴직자분들, 그리고 산촌에 가고 싶은 분들, 같이 결혼한 여성분들, 청년 여성분들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 자원을 활용한 그린 산업으로 필요한 곳이 울산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숲도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울산과 영남,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에서 활동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숲에서 왜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토론회나 국무회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왜 안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은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함께 실행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지금 산불 이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울산도 최대 산불을 맞았는데요. 이것은 건축에서 이상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만 놓고 보전과 개발 그것만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지역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거를 놓고 얘기하는 회의 구조가 없습니다. 숲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숲을 가진 개인 산주, 숲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산촌 주민분들, 그리고 영남 알프스에서 관광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이미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50년 전에 한국과 독일이 협력해서 국제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나무를 심자 배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숲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도 강원, 경북, 경남, 전남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5극 3특으로 이어가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빨리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가- 있군요. 네 떨려서 죄송합니다. 지방정비협의회에서 네. 죄송합니다.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숲이 민주주의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숲을 개발과 보존 양극단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지원드립니다. 사람과 창업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연장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것이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의 구조화와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목이 마른데 대통령님께서 물을 드십니다. 네. 그리고 네. 지방 정부가 논란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면 양극단의 논리가 아닌 우리 지역의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숲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를 넘어서 숲을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그 발걸음을 5극 3특에서 시작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말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아까 우리 네, 앞쪽에 좋은 제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쪽에 우리 빨리 새벽부터 오신 우리 이 두 분 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여기 선착순으로 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오전부터 기다린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네, 1등도 한 기회를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이렇게 만나 뵙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재하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했었던 김수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연구원의 사정상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님께 가장 제안드리고 그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기후 위기에 있는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관련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고 지금 그 단 한 명 있었던 폭염 재난 한파 유일한 전문가 제가 그런 전문가였는데요. 그런 전문가가 지금 현재 이 공직사회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좀 부당한 인사 문제로 퇴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사해 주셔서 이 폭염 한파 재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울산은 특히 그거는 나중에 써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다 다른 분은 이해관계도 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메모를 해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록도 안 되고. 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자연스럽게 저희가 2부로 이제 울산 지역 전반에 대한 그렇죠. 문제에 네.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계신 1등으로 오셨다고 한 네, 앞으로 청년분? 근데 미리 와서 기다리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안 한번 좀 강구해 시간, 보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또 더 생산적인 만남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그래요? 영광입니다. 네. 저는 울산에 20년 가까이 살게 된 울산 토박이 현재 대형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졸업.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문화의 다채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철도 정책을 역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 환승 체계로 전면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엔 현재 동해선과 같은 지상철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역 중 망량역, 계운포역, 덕화역은 유동 인구가 적고 정작 울산 시내를 관통하는 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 철도 정책의 기준을 역을 어디에 놓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서 갈아타고 머무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환승축을 만들고 버스, 트램, 광역철도를 한 번에 연결하는 울산형 환승 허브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울산역 됐습니다. 울산역 환승센터 거기 개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던데 울산시에서도 다 챙기고 있는 사안이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기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성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맨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종이를 흔들고 계시는 남성분, 네, 질의 주십시오. 예, 저는 지역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양동석입니다. 대통령께 전문의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대통령님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인데 울산에 이제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어려운 공공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형군 산모라든지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은 2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모든 지역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의료원의 저번에 예타에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만든다 그거 지금 예타 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내에 KDI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는 포함되지만은 그 안에 정작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경제 손실만 해도 120조였고 7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료원이 없어가지고 인접 시도에 환자들을 보내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이 없는 민낯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의료원 설립이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투자이고 모든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말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의료원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도 되지 않고 경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의료원 설립은 기재부는 예타를 핑계 삼고 그다음에 울산시는 운영비를 걱정하고 용역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국의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그 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 좋은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금 등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울산의 제1 공약은 오리온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시민들은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 설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많은 점검과 그다음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 거예요? 네? 아까 어린이 특화 병원, 네.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원 얘기는 사실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성남의료원 짓자 말자 싸우다가 감옥 가고 이러는 바람에 에이,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를 시작해서 성남의료원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민간 위탁한다고 싸우고 있고, 적자가 왜 났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때, 하필은 코로나 때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감압병실이라고 그러나? 음압병실? 네, 음압병실이 약 30개 있었는데 전국에 음압병실 다 합쳐도 성남의료원 한 개만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지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공의료원들 코로나 전용 시설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다시 또 복구하려니까 일반 환자들이 잘 안 와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데,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한테 그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의료원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지으면 정부가 아마 절반쯤 아마 건축비를 부담하게 됐을 거예요. 절반인가요? 땅을 내고 건축비는 정부가 내요. 정부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담인 줄 알았더니, 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 장비, 의료 장비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이런 공공의료원 수요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비중이 뭐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다 이제 일반 병원이죠. 민간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책 방침은 지금까지는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 울산부터 해야 될까? 아니죠. 미안하지만.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 정부들보다는 매우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는 더 엉망이라 말이죠. 재정 상황이.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뒤로 한참 밀리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슬픕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면 울산부터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전공의 분이시라는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런 분 잘 없거든요, 사실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민간 의료 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시설을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개 병원 짓는데 보통 건축비 적어도 2,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돼야 제대로 돼요. 한 500병상 하면 대개 한 2천억 이상
장비까지 아마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개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10개만 지어도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성남시도 지었잖아요. 기초 지방정부인데. 재정이 성남보다 울산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정책 판단이 문제죠. 이게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진짜 긴급하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면 못하고 딴 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라면 그래 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현실적 권한은 여러분이 울산 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아니, 내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단이 문제다. 아니, 어느 쪽이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거는 진리라고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다 온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결단의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단의 주체는 누구? 국민이죠. 울산시의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로 공공의료원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소규모 특화된 뭐 어린이병원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산재병원 뭐 할 수 있죠. 여기 특히 공장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짓자. 그럼 광주 가만히 있겠어요? 전남 가만히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